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 명도. 들려요? 채팅에 써주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채팅에 좀 써주세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들릴까? 박가영 우리 학생 들어왔어요. 잘 들려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 첫 화면은 특강의 첫 화면은 새학기 새출발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첫 화면 보신 적 있죠? 언제 봤어요? 네. 저희가 8월 26일인가요? 우리 신편입생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밴드 라이브로 밴드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다행인데 아직까지 우리 학부에 입학 신편입 하셨지만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매 학기 첫 번째 우리 토요 특강은 신편입생들을 위해서 학교생활 안내를 중심으로 제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어머나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변경되었구나. 내가 모르던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재학생 여러분도 함께 학교 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은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2020 2학기에 신편입하신 분 중에 이렇게 참여도 호응도가 높은 분을 제 특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선물을 두 분께 드리려고 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보셨어요? 책이에요, 책.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 보이실까요? 네, 책.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활용. 또 이거는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한국어 교재예요. 한국어 교재인데 비즈니스 한국어를 요즘에는 외국인 학습자들 중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학습자들이 많아져서 비즈니스 한국어를 테마로 입문, 초급, 중급 책을 이렇게 저술했어요. 그 저술팀에 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권 소장하고 있는 거를 오늘 우리 신편입생 20-2학기 신편입하신 분 중에 두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끝까지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오늘은 입문편, 다음 또 제가 특강을 하게 되면 초급편, 또 다음 특강을 하게 되면 중급편 이렇게 두 권씩 세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두 분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 순서 오늘 한 약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텐데 한국어 학부에는 누가 있을까?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수강 신청 어떻게 할까? 이미 수강 신청 하셨고 어제까지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었는데요.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강은 어떻게 할까? 이제 수강 신청한 다음에는 이제 벌써 1주차 강의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계신데요.
수강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강을 다 하시면 졸업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졸업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이제 온라인 대학이니까 온라인 대학에 우리는 대학생. 그래서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학부에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과 또 학교에서 그 담당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직원 선생님들이 또 안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내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 중에는 제가 얼굴을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과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채팅창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을 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글을 읽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어 학부에는 누가 있을까? 짠! 여러분, 저희가 올려드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영상에 교수님들이 우리 학부에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축하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이걸 복습, 그쵸?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답을 써주세요. 네. 자, 영상을 제가 다는 안 보여드리고 몇 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겠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웨이대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질문입니다. 축하 영상 속 교수님 성함을 써주세요. 써주세요. 어느 분이 써주고 계실까요? 축하 영상 속 교수님은 성함이 써주세요. 오, 안양미 선생님. 1번 안양미 선생님. 진정단 교수님. 맞았어요. 최은희 선생님, 홍석연 선생님, 양성혜 선생님, 강은정 선생님, 강민숙 선생님, 서효원 선생님 틀렸어요. 네. 네, 다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축하 영상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2학기에 우리 학부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네, 여러분. 두 번째 축하 영상 속 교수님 성함을 써주세요. 네, 홍석연 선생님, 선물은 죄송합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빨리 올라오세요. 이민우 교수님. 이민우 교수님. 네, 네, 호응이 좋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20학번은 잘 안 보이는데, 박가영 선생님, 꾸준히, 네, 20학번 보이고 있습니다. 20-2학기여야 합니다. 네, 입학 연도가. 자, 다음.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어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세 번째 교수님 성함을 써주세요. 네, 여러분 문제를 짐작하셨죠? 써주세요. 노치환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 19학번 여러분 노 교수님 강의 많이 들으셨죠? 아이고 19학번이 많고 프란시스카 20학번이시네요. 20학번 박가영 선생님 20학번 홍석연 선생님 20-1 네, 그래요. 몇 학기인지도 써주면 20학번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안녕하십니까. 한국어학부의 2020년 2학기 새롭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한국어학부 송은정 교수.
네, 여러분, 네 번째 교수님 성함을 써주세요인데, 방금 전에 오답이 좀 보이네요. 방금 전, 송은정 교수님, 네, 정답입니다. 송은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에 송은정 교수님이 이번 학기부터 함께 저희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호응이 좋으신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축하 영상 속 교수님들의 공통점을 써주세요. 공통점을 써주세요. 처음 뵙네요. 네, 맞아요. 송은정 교수님 처음 뵙지요? 네. 그런데 아마 그 강의 운영을 해주시고 이전에도 그리고 한국어 전공은 강의도 하고 계세요. 근데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강의 운영을 해주셨었던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나저나 한국어 학부 교수님들, 그렇죠. 공통점은 한국어 학부 교수님들이세요. 맞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화면 안에 설명이 좀 있었는데, 무슨 과목을 지도하신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가장 정답은, 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학부 교수님으로서 3영역 강의들 다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세요. 저희 모두. 그래서 3영역, 이론과 실제를 모두 저희가 강의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모두 어떤 한 과목을 운영 교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과목일까요? 맞습니다. 양성혜 선생님. 힌트를 아주 잘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학부 교수님 5분, 그러니까 전임 교수님 5분 모두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교수로 모두 같은 과목의 운영 교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 실습은 이제 2교시에 노채환 교수님께서 그 특강을,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하실 텐데요. 시간이 되시면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도 미리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2, 3학기 후에 이렇게 신청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 직전에 이렇게 한국어 교육 실습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덜 떨고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게 우리 전임 교수님들이 모두 지도교수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할까?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수강 신청은 이제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들 중에는 수강 신청할 때 좀 고민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저희가 안내문도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학부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수강 신청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을 결정했다면 그럼 어떻게 수강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수강 신청 했는데 이건 내가 좀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강 신청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정도로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죠.
이 막연한 것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 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나는 전공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어학부에 2개 전공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한국어 교육 전공 그리고 한국어 전공이 있어요. 내가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면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을 우선 고려해야 돼요. 내가 수강 신청해야 할 과목에서. 내가 한국어 전공이라고 하면 우선 한국어 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나의 전공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나의 전공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는 한국어학부 학생인데 내 전공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2020년 1학기부터 입학생들이 한국어 학부를 지원하실 때 들어오시면서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학부터 전공을 정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20학번부터이고 19학번까지는 입학하실 때 한국어 학부로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이 과정을 이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19학번까지는 나의 전공을 졸업 신청할 때 선택하세요. 졸업 신청할 때. 그래서 나의 전공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가 앞으로 졸업한 후에 뭘 할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전공을 그 스스로 확인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9학번까지는 내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또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 전공 교과목을 우선 수강 신청 과목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어가 외국어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또 한국 문화, 한국 학에 대한 전문성을 더 고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한국어 전공 과목에서 수강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 20학번부터는 한국어 전공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한국어 전공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할 수 있어요. 또 부전공할 수 있어요. 또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20학번부터는 한국어 전공을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복수 전공, 부전공이 아니면 자유선택 과목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한국어 전공은 자격이 필요해요. 이 전공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나에게 외국어이다. 이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토픽 자격증, 외국인 등록증, 귀화 자격증 이 3가지로
이렇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한국어 전공 과목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한국어 전공 과목을 신청하면 그 과목에서는 F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F학점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한국어 전공 과목을 들으시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학점 이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1학년 입학생 기준이죠. 학점 이수 구분을 보면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고 복수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고 자유선택이 있어요. 전공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이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인데요. 전공 학점은 외국어 계열, 한국어학부는 외국어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회 계열, 복수 전공을 하신다면 알고 계셔야겠죠. 외국어 계열이나 사회 계열이나 이거 학점 이수표는 모두 동일합니다. 전공은 42학점, 교양은 18학점. 1학년 입학하신 분들은 교양이 필수 18학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 36학점, 부전공 21학점, 자유선택 53학점. 이렇게 해서 140학점이면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실 때 내가 전공이 무엇인지, 그 전공 학점은 몇 학점을 채워야 하는지 그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어 학부는 이 학점 이수표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전공 학점이 42학점인데 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한국어 교육실습 3학점을 필수로 추가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기준에 부합하는 45학점을 전공학점에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뭐와 달라요? 공통적인 외국어 계열, 사회 계열의 전공학점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공을 확인하시고 나는 한국어 교육 전공인데 그냥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42학점으로 졸업하셔도 돼요. 한국어 교육 실습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한국어 교육 전공인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실습을 꼭 이수하셔야 하고 그리고 45학점 영역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부 학생이라면 모두 수강 신청할 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전공. 두 번째는 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학점은 공통적으로 1학년 18학점 필수니까 이거 꼭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자유선택 학점 있고요. 1학년은 이제 140학점이 이렇게 채워지고요. 2학년은 입학하실 때 편입이죠. 편입하실 때 이전 대학의 학점이 35학점, 졸업학점에서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3학년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하셨던 70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졸업학점 합계는 140학점이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 재학 중에 3학년은 70학점, 또 2학년은 105학점
1학년은 140학점 이렇게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전적대학 인정 학점에 대한 그 결과를 확인하시는 시기는 입학하시고 한 달 정도 후에 9월 말 정도에 공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강의실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따가 이 부분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전공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5학점 또 42학점 이 전공학점은 반드시 재학 중에 우리 사이버외대 교과목 내에서 이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어 초급 어학당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학교에 있는 초급 한국어 과목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유사한 교과목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졸업학점으로만 인정이 되고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공학점은 입학하신 이후 한국어 학부 내에서 반드시 수강 신청해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학점 이수 기준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전공 42학점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한국 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는 영역별 4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외국어 계열이나 사회 계열 공통적인 이수 기준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부 학생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처음 학기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정규 학기, 계절 학기가 아닌 정규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성적 장학 심사가 실시됩니다. 성적 장학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정규 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15학점, 그러니까 5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그 교육과정표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된 교육과정표를 보셨을 텐데요. 학년 구분 없이 기초, 심화, 응용 순으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과목당 수강 신청할 때는 300명 수강 신청을 하시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된 과목은 수강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강 신청 기간에 너무 300명 이상 이 과목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분들이 한국어 학부가 아니라 교학팀으로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 또 한국어 학부에도 연락을 주시고 이러면 이거는 학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학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좀 분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학팀에서 전체 학교의 수강 신청 상황을 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분반으로 해서 300명 이상 수강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300명으로, 원칙적으로는 300명까지라서 300명까지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분반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강 신청 기간 중에 분반 요청이 있었던 과목은 한 과목 정도 저희가 교학팀에 얘기해서 분반이 진행이 됐고요. 수강 신청 등록 마감일 이후에 정정 기간에 이렇게
듣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몇 분 계셨는데 수강 마감인데 좀 분반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 부분은 교학팀에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등록 마감일이 지난 이후라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분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지를 빨리 보시고 수강신청 관련된 공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강신청 기간에 빠르게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반된 과목은 그 동일한 과목이거든요. 운영도 동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과목 신청하면 안 되고 분반 과목 그러니까 동일한 과목이니까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복습.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대로예요.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는 나의 전공을 확인했으면 그 전공의 교육과정을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 나는 한국어 교육 전공이에요. 그러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이 이렇게 기초, 심화, 응용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과목들은 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과목이냐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사이버 외대예요? 아니면 교육부? 아니면 국립국어원? 어디에서 이 자격증을 발급해요? 써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되게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국립국어원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발급해 주냐면, 우리 이렇게 교과목이, 그렇게 개설된 교과목이 국립국어원의 교과목 심사를 통과해서 인정받은 교과목을 영역별로 이수하신 분들에게만 발급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과목 중에는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과목이 없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가 영역 없는 과목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과목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교과목 심사에서 통과한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 중에서 영역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나중에 졸업 후에 자격증을 국립국어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육전공에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과정도 있어요. 이 과정은 이제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어느 부처에서 이 과정은 사이버외대에서 수료증은 발급하지만 어느 부처에서 정부기관에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법무부 주관입니다. 법무부에서 그 수료증 취득 과정의 훈령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훈령을 공문으로 보내서 이것에 맞게 운영해 주세요 한 지침대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 또한 여기 개설된 과목들도 역시 법무부의 그 교과목 심사를 통과한 과목들이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법무부의 심사에서 문제가 없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교육 전공에 있는 두 개의 자격증 수료증 과정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부 기관에서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맞게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그에 따라서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요. 이 과정이 많은 이렇게 그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교수님들이 또 저희 학교가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뭐 불안감 없이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수료증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 절차는 지금 한국어학부와 교양학부의 8과목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고, 한국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타학부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재학 중에, 졸업생은 안 되고요. 재학 중에 이수하시고, 졸업을 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15시간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1학기에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20년도 2학기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합교육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15시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그 이수자 명단이 학교로 옵니다. 졸업생들 중에 그 법무부 주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명단이 학교로 오면 학교에서 총장님이 승인하셔서 총장 명의로, 사이버웨드 총장 명의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 졸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 자격증 수료증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전공, 또 이수 학점, 그 다음에 전공의 교육 과정,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은 같은 내용인데 영역별로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표를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국립국어원에서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역별로 교과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영역은 몇 과목을 들어야 하죠? 1영역은 몇 과목? 국립국어원에서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최소 필수 이수학점, 그렇죠. 2과목. 최은희 선생님 잘했어요. 2과목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학기, 2학기에 개설된 이 과목들 중에 최소 2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자, 2영역은 몇 과목 들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김선아 선생님 고마워요. 2과목이죠. 강은정 선생님 맞아요. 2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 2과목 들으셔야 돼요. 2과목.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지금 2영역 과목 중에 지금 과목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 과목 중에 지금 과목명이랑 예전 과목명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 과목명이 대조 언어학이었어요. 예전 과목명이 대조 언어학이었던 과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질문이 좀 어렵나요? 예전 개설된 언보특 줄임말 언보특. 예전의 과목명은 대조 언어학이었는데요. 지금은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어요.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자, 지금 한국어 학부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목들 중에는 예전에 개설되었던 과목명 A가 있었는데 다시 재개발하면서 과목명이 바뀐 A 다시 과목이 있어요. A라는 과목, 그러니까 대조언어학이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A 다시 과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후되거나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에 같은 줄기가 같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교과목명이 바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예전에 대조언어학 들으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조언어학을 들었는데요. 그거 저 재수강하고 싶은데 재수강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때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재수강해서 학점을 조금 잘 받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 예전의 과목 A라는 과목과 A-라는 과목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요? 김선아 선생님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 체크박스 보셨어요? 체크박스 강의계획서 아니고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 수강 신청 클릭하시면 그 과목명 클릭하시면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과목을 클릭하시면 체크박스가 나와요. 체크박스. 그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예전에 과목명이 나와요. 예전에 과목명이 나오고 내가 예전에 그 과목을 수강했으면 그 수강했을 때의 학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클릭하셔요. 내가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들어야지 하고 클릭하면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A-가 있었던 것들은 체크박스가 나와요. 체크박스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옛날 과목명이 나와요. 옛날 과목명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으면 나의 성적, 학점이 나와요. 그 과목에. 그렇게 해서 A-를 확인할 수 있어요. A- 두 개 과목은 같은 과목이에요. 졸업할 때 같은 과목이에요. 재수강을 하고 싶으면 그 체크박스를 꼭 확인하시고 체크박스에서 이 과목이 이 과목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재수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 A-인 줄 알았는데 A, B 과목이다. 이거는 재수강의 의미가 없어요. A라는 과목의 학점을 이제 더 올리고 싶어서 듣는 건데 B 과목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과목명이 변경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변경된 걸 확인하실 때는 체크박스 수강 신청하실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수강 신청하실 때 체크박스를 눌러서 확인하시고 재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사항이 안내가 돼요. 그런데 그거가 시간이 지나면 공지사항이 계속 밀리니까 그 수강 신청하실 당시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수강 신청하실 때 지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19학번이나 20학번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데 10학번, 09학번, 07학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의 교과목명하고 지금 교과목명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강 신청하실 때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영역별로 지금 2영역까지 했고 3영역. 3영역은 몇 과목 들어야 하죠? 국립국어원에서 몇 과목 들으라고 했죠? 네. 3영역은 필수 몇 과목? 네, 8과목. 박진아, 김선아. 그렇죠. 8과목 맞아요.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 8과목. 8과목입니다. 그렇죠. 24학점. 어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듣지 않고 그냥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세요. 진짜.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 중국어권, 일본어권, 또 영어권, 한국어 교육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한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3과목을 들어도 3영역 한 과목, 2과목을 들어도 3영역 한 과목, 한 과목을 들어도 3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이거 3과목 들었으니까 3영역 3과목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4영역. 이제 4영역은 여러분 몇 과목 들어야 돼요? 4영역. 네, 그렇습니다. 4영역 2과목 6학점. 맞아요, 맞아요. 어우, 고맙습니다. 4영역도 이렇게 개설된 과목 중에 이제 2과목만 선택해서 최소 들으셔야 합니다. 홍인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20-2학기 이번 학기부터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이 과목이 4영역 과목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립국어원에서 4영역 과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20- 이게 2학기 과목이니까 19-2학기에 개설된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과목은 국립국어원에서 4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19-2학기에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를 수강했어요. 18-2학기에 수강했어요. 17-2학기에 수강했어요. 4영역인 줄 알았어요. 졸업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해요. 4영역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 학기 이전까지는 영역 없음으로 계속 표시를 해드렸어요. 영역 없음으로. 그런데 큰 변화이죠.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재개발하면서 내용을 좀 수정하면서 다시 심사 요청을 국립국어원에 했고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 교과목을 4영역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4영역으로 인정받는 과목이 되었어요. 이번 학기부터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도 4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이번 학기부터 듣는 학생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과정 같은 내용 3번째 슬라이드인데 이거 영역이 이렇게 있고 학기, 학년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1영역 내용학 말소리의 이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응용과목 교육학 발음교육론 듣고 이러면
좀 이상적인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걸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 과목과 그 응용 과목을 이렇게 연결해서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발음교육론을 먼저 들으시고 말소리의 이해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학 먼저 듣고 응용 과목을 듣는 게 좋지만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3영역을 듣고 또 1영역 내용학을 듣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강 교과목 선택 기준 1, 2학년, 3학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개인마다 전공 또 그 이 학부에 들어와서의 목표 그리고 이 학교에서 입학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수강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 기준은 학부에서 권해드리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을 꼭 들으셔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그 교과목은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내가 실습, 교생 실습,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전에 선생님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충분히 내재화 하신 다음에 실습을 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3학기 때 해야지, 4학기 때 해야지, 5학기 때 해야지, 실습 과목을 몇 학기 때 하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한국 어학, 또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학에 대해서 한국 교육 방법론, 한국 문화,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얼마나 내재화가 되어 있고 교단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는 자리.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걸 배운 내용대로 하니까 실습이 잘 되더라. 또는 배운 내용대로 했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거나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습 과목을 통해서 보완할 점도 찾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점도 찾을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교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습 과목을 신청하시기 전 단계에 아직 기초 문법,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기초도 아니면 한국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기초도 아직 잘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실습 과목을 이제 필수 이수학점, 사전 이수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졸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전공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좀 계시고요.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내용인데요. 나는 빨리 해야 돼요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 실습 과목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실습이라는 것은 다 준비된 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단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수강 신청하신 과목을 이수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재화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걸 쌓아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사전 이수 교과목도 이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실습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내가 빨리 이게 되어서는 글쎄요. 그것도 중요한 시기나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선 기준으로 시간보다는 내용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육실습을 예전에는 그 2017년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실습이라는 과목을 사전에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이수하시지 않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2017년 이후에 강화된 국립국어원 지침도 있고 학부에서 생각하는 그 로드맵도 있고 해서 최소의 과목으로 사전에 이수해야 할 최소의 과목으로 13 영역에 8과목이라는 거를 넣은 거예요. 이건 최소의 과목이고 더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실습을 이수하시고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학점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충분하지 않아요. 네. 자, 한국어 교육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은 일단 학부에서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2번, 3번, 4번은 1, 2학기 과목 중에서 대책 가능한 과목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수하시기 전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습 수강 신청하기 전에 그리고 사전 이수 과목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습은 수강 신청 과정이 다른 과목과 좀 다르죠. 그래서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 한 2개월 전에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리면 수강 신청 자격 심사를 받고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을 통보를 드리고 그러면 그 수강 신청 기간에 등록금하고 실습비를 납부를 하시면 교과목을 수강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또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도 섭외를 해야 하고 공간도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올렸을 때 그 기간에 사전 그 심사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심사 신청을 해 주셔야 수강 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 기간 지난 다음에 못 봤어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연이 안타까워서 한두 명씩 이렇게 계속 해드렸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 학부에서는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더라도 학교 전체적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강신청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분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래서 이 교육실습을 나는 다음 학기에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공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 기간 내에 자격심사 신청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심사 전에 이 필수 과목들은 꼭 이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료증 과정 중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을 나는 재학 중에 이수하겠다 라고 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정규 학기에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료증을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정규 과정 개설되었을 때 수강하시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거 계절학기에는 변인이 많아서 계절학기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1, 2학기 한국어학부와 교양학부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교육과정, 한국어학부와 교양학부의 교육과정을 잘 확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수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한국어학부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과목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훈령에 나와 있는 개설해야만 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개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지침이 바뀌면 이 과목들도 또 운영 방식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는 2019년 1학기부터 우리가 진행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거는 저희도 아직 예정입니다 라는 것만 법무부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법무부에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그 공문을 기다리는 중이니까 받는 대로 바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이 수료증 과정을 밟으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두 번째 전공 한국어 전공이 있죠. 이 한국어 전공은 여기 보시면 그 한국어가 외국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과목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어 교원이 되실 분들이 가르쳐야 할 학습자들이죠. 네.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그러니까 숙달도별로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설된 과목의 특징은 일단 한국어가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과목이 시리즈로 있고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의 연습 과목이 초급 한국어 연습, 중급 한국어 연습, 고급 한국어 연습 과목이 이렇게 또 시리즈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토픽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 한국어 시험 1, 2급 연습, 3, 4급 연습, 5, 6급 연습 이렇게 해서 토픽 초급부터 고급까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료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고급 과정하고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시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시면 그리고 레벨 테스트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시면 수료증 또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학부에 2017년 1학기부터 실용 한국어 전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2020년 올해 1학기부터는 전공이 분리되어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부 안에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려는 분과
또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한국어 전공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한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이주 여성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유학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오신 그 우리 한인 뭐 3세, 4세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한국어 전공을 통해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시기도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서 더 심화,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한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한국어 공부를 혼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학부에 입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 전공에 대한 수요도 한국어 학부에는 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어를 이제 배우려는 분들은 굉장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지금 사이버 온라인 과정으로 한국 내에서 이 과정이 개설된,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외국인 국적, 또 귀화자 분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한국어 전공에서 이 최고급 과정까지 해서 토픽 6급을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입학하신 외국인 여러분도 계세요.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이번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에 졸업생 명단을 봤는데 그 명단에 이제 상위 학점으로 봤을 때 상위 학점에 외국인이 계셔가지고 놀랐는데, 제가 아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외국인 여러분들 중에도 한국어 교육 전공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그 졸업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외국인은 반드시 토픽 6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어 선생님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까지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졸업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주변에 계시면 소개해 주셔도 좋은 그런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전공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은 교양학점 18학점이 필수라는 거, 그래서 140학점 이수해야 하고, 2학년은 1, 2학년 개설 과목 중 선택하면 좋으시고, 3학년은 모든 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어 교육 전공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취득하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수강 신청 방법은 먼저 공지를 확인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무슨 과목을 신청할까, 무슨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들어볼까 하는 수강 과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신편입생을 위한 수강 신청 학사 공지가 있었어요. 그
그 공지를 좀 클릭해 볼게요. 네. 뭐 공지가 좀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학사 공지가 있습니다. 학사 공지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그 수강 신청 뭐 기간, 수강 신청 방법, 학점 이수표,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 학점 인정 결과는 9월 말 입학 홍보팀에서 처리하여 별도 공지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거, 그리고 문의처 각 학부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학사 공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학생을 위한 수강 신청 학사 공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여기 보시면 최저 학점 신청서는 부침으로 들어가 있고 개설 교과목 리스트까지 이렇게 첨부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먼저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스텝 1, 2, 3, 4로 있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가능 학점에 대해서도 안내가 있어요. 128학점 이하 이수자일 경우와 129학점 이상 이수자일 경우 신청 가능 학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점 신청 기간, 그리고 재수강 신청, 여기에 나오죠. 재수강 신청은 해당 교과목의 이전 취득 성적 및 학점이 모두 삭제되고 재수강한 성적으로 재입력이 된다. 재수강란에 체크박스를 클릭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 신청 시 수강 교과목의 재수강란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과거의 학점을. 그리고 수강 인원 제한에 관한 설명도 있고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강의 노트 구입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과목마다 그 교재, 강의록, 또 제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제공하는 교과목들은 확인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사공지, 관련 공지, 학사공지를 수강신청 할 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신청 변경을 어떻게 하나, 이 부분도 역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공지 확인하시고 변경 과목 결정하시고 변경 수강 신청하시고 등록금 납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300명 마감 과목의 분반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학사 공지 여기 또 들어가 보시면 수강 신청 정정 안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강은 어떻게 할까? 여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쉴게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쉴게요. 여러분들 조금 쉬세요. 5분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우리 그 채팅을 좀 읽었어요. 여러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해주고 계시는 우리 한결같은 배성빈 조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배성빈 조교님이 안 계시면 이 밴드 라이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배성빈 조교님께 다 함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뭐 이번 학기에는 그 여러분과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프 특강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 특강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처음이라서 굉장히 저희 학부에서도 좀 우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애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다행히 잘 듣고 보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움직이네요.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네, 그렇지. 치워요. 네, 됐습니다. 네, 작은 문제를 또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수강은 어떻게 할까? 입니다. 수강은 어떻게 할까? 교과목 개요, 게시판 사용, 수강시 자가 점검 및 소통 방법, 공지 확인 및 과제 수행. 수강할 때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거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강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 방법이 교과목마다 다 달라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도 있지요. 그런 부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강의실에 가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강의실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학기말 시험이 끝난 다음에 기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관련되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개요 강의실 우리 들어가 볼까요? 어머나 내리고. 어머나. 아예 다 내리고. 어머나. 약간 PPT를 내리기로. 아, 네. 네네. 잠시만요. 네. 네.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강의실 들어왔어요. 한국어 기초문법 강의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일단 강의실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강의실이라는 것은 이게 공간이죠. 공간. 교실. 그 교실이 온라인 대학에서는 여기가 강의실이에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게시판 메뉴가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게시판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 그 학교에는 학사 공지가 있고 강의실에는 교과목 공지가 있고 학부에는 학부 공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공지를 반드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 교과목을 잘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 교과목 강의실 공지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과목 중에 이 기초 문법은 대부분 신편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입학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강의실 공지에 이걸 또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 안내, 학교생활 안내 이 부분이 있을 테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밴드에 공유 드렸던 OT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편입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실 공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씩 메뉴를 보면서 좀 볼게요. 먼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면 온라인 강의를 클릭해서 여기 강의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수강을 하는 것이고 수강하실 때 필요한 강의록은 과목마다 제공하는 형태가 다 다른데요. 저는 PDF 파일로 이제 강의록을 공유하고 있고 그 PDF 파일의 강의록을 제본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제본이 이렇게 책 형태로 제본이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건 교과목마다 강의록의 형태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 교환이라는 것이 PDF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PPT를 사용하는 그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서 뭐 동영상 강의 그리고 강의 자료를 일단 여기 강의실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소개에 가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강의 기획서를 반드시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클릭하면 이거는 이메일, 교수님한테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어요. 여기는 튜터님께 이메일, 쪽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저희가 열린 공간에서 만났다면 뭐 이렇게 상호작용이 자주 있을 텐데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튜터님이랑 소통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교수님께 뭐 물어볼 거, 이렇게 문의사항 이런 거, 물론 가장 좋은 건 게시판 Q&A에 올리면 제일 빨리 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겠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이 교과목은 어떤 내용인지 개요를 알 수 있고 목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수강할 때 유의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 교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강할 것이라고 했죠. 이 교과목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극과 극인데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과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만들 때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려는 분들은 이 정도 용어, 개념, 문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겠다. 마치 수학을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뭘까요? 맞아요. 수예요, 수.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런 수 개념이에요. 수 개념. 그렇죠? 이 수를 알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라는 걸 배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사칙연산 중에 곱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은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공부가 뭐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얘가 2학년 때 곱하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내재화 했어야 되는데 곱하기가 안 된 상태로 4학년까지 갔기 때문에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은 5학년이 됐는데 수학을 너무 재밌어 해요. 이유는 4학년이지만 곱하기, 사칙연산 중에 곱하기라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초문법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보면 곱하기 정도까지의 과정이에요. 수 개념부터 곱하기 정도까지. 사칙연산 중에 나누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좀 심화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4학년 학생이 수학을 싫어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2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곱하기가 지금 저에겐 너무나 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학생에게는 4학년이지만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거를 익히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 한국어 기초문법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극복을 하시고 또 반복 학습을 하시고 또 심화 학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운영하는 과목이어서 말이 좀 길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평가 정보죠. 평가. 모든 과목이 평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시험, 뭐 퀴즈, 프로젝트, 과제, 토론, 진도, 참여도, 출석, 기타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죠. 시험 준비, 뭐 진도, 출석 이런 걸로 이 과목은 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과목은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목은 퀴즈가 있어요. 이게 몇 %나 반영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공지, 뭐 과제방 이런 부분, 과제방이 여기에 있죠. 이 과제방, 퀴즈, 팀 프로젝트, 토론방 이런 데에서 평가 관련된 공지가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는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은 상대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30명 이상이면 그냥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수에 따라서 학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90점 이상은 모두 A예요.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A를 줄 수 있는 그것은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죠. 척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 근데 상대평가는 %예요. 그래서 상위 몇 %는 A, 상위 몇 %는 B 이렇게 학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평가 항목을 확인하시고 어디에서? 강의계획서에서. 그리고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 대학에서는 강의실 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이렇게 공지도 하고 그 다음에 Q&A 게시판에 지금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상호작용 할 수 있어요. 게시판 통해서. 또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튜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하면 쪽지 보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쪽지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쪽지 보낼 수 있어요. 뭐 게시판에 문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 과목 학습자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누구 씨한테 한번 이렇게 하고 좀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쪽지 보내기 하면 이렇게 쪽지를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의실에 시험 바로가기 있죠? 시험 바로가기는 시험 기간에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 응시하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 테스트 기간이어서 이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판 확인했고 출석 확인, 학습 현황. 출석을 이분은 안 했네요. 네,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부학생이죠. 그리고 학습 참여도 강의록 조회했고 점수는 1점, Q&A 한 번 썼네요. 1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만 하면 1점이죠. 네, 글을 쓰면 10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참여도를 성적에, 그러니까 평가 항목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참여도를 이거는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떤 과목은 학습 참여도를 평가 항목으로 넣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면 10점씩 100점 돼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과목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고 참여도가 있는 과목은 열심히 또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시면, 그러니까 메뉴, 우리 강의실 메뉴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수강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강의실에 학사 관리가 있어요. 학사 관리를 보시면 성적 관리에서 학점 이수 현황, 여기 취득 학점이 전공이 몇 학점, 교양 몇 학점, 자유선택, 부전공, 복수전공, 상세 보기 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자. 그래서 내가 전공 42학점 들어야 되는데, 45학점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각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고.
그리고 뭐 성적 관리, 성적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학사 관리, 성적표에 본인 성적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학적 관리, 또 수강 관리, 장학 관리, 졸업 관리인데요. 이 졸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졸업 부분이 있죠. 지금 이용 불가라고 나온 건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적에서 신청 가능한 거는 휴학과 복학이 지금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면 휴학이나 복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용 불가로 나와요. 그래서 학사 관리 안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신청 기간일 때는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강 신청하는 부분이랑 졸업 신청하는 부분,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면 성적 조회하고 성적 이의 신청 할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고, 이 기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실의 메뉴를 잘 확인하시면서 수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 학사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실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교과목 개요 등 공지 확인, 과제 수행, 시험, 평가 항목,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했고요. 강의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그것과 관련된 또 학사 공지가 있으니까 학사 공지도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은 어떻게 할까?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졸업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의 전공은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세요. 왜냐면 졸업 신청할 때 전공을 클릭해야 돼요. 한국어학부엔 2가지 전공이 있다. 맞죠? 한국어 교육 전공. 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육 전공이시고, 한국어가 외국어라서 한국어 전문성을 함양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한국어 전공이죠. 그래서 전공을 일단 확인하세요. 나의 전공이 무엇인가. 그런 다음에 졸업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 신청을 하시고 졸업 평가를 통과하시고, 그 후에 졸업 사정 심사를 통과하고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졸업 요건을 보시면 그 졸업 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45학점 취득해야 하고, 평균 평점이 졸업을 위한 평균 평점은 1.5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8학기 이상 이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졸업 평가는 졸업 시험이나 졸업 논문, 한국어 교육 전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졸업 시험은 이렇게 지정된 과목의 온라인 시험입니다. 졸업 논문은 그 대학원 진학하실 분들에게 권장하고요. 지금 아마 학부 공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졸업 논문으로 하실 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졸업 논문은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논문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논문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 그 논문이 그러니까 학기마다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논문 자체가. 그래서 이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졸업 계획서에 졸업 목차, 선행 연구 이 정도가 다 끝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졸업 논문으로 졸업 평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정을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시는 준비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은 어학 자격 시험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고, 어학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졸업 과제 이렇게 에세이로 진행합니다. 네. 그다음 자격증, 수료증, 우리 아까 계속 확인한 거 교원 2급 자격증 영역별로 45학점 최소 이수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어학부 공지사항에 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통해서 본인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어학부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자가 이수 그 학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를 꼭 수강 신청하실 때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도 있죠.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2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외국어 계열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복습 네, 학점 이수표입니다. 복수전공 36학점이죠. 이것도 복습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국어 전공 졸업 절차 확인하면 그 수료증 과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지금 한국어 전공인 경우 고급 수료증,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통번역 입문 수료증이 있는데 모두 3.0 이상 평점을 받으셔야 하고 레벨 테스트의 고급이나 토픽 5, 6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료증별로 과목 이수를 하셔야 되고 학점을 그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후다닥 5번으로 왔습니다. 온라인 대학 대학생의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침은 무엇일까? 정체성을 확인한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 온라인 대학에 나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문화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학부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이라는 공통점이고 전공별로 이렇게 교육 전문가를 지향하거나 한국문화 전문가가 되려고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어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과 한국어 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첫 번째는 학사공지를 자주 스스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학부 공지를 또 확인하시고 교과목 공지를 확인하시고 이 공지에 따라서 학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옆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누가 이렇게 집에서 이거 해 저거 해 말하는 분이 없어요.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대학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온라인 대학에서 여러분은 재학 중에는 대학생으로 이렇게 대학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지를 확인하실 때에는 공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그 공지 내용 중에 언제까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왜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그 공지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실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언제까지예요. 마감 기간을 지나면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지를 확인하실 때 그 마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항상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학생활과 관련된 안내가 컴퓨터 특강으로도, 대학생활 컴퓨터 특강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복습이죠. 1학기 때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특강 다시 보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은 우리는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이 말을 여러 번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주제죠. 우리 학교 내 교모학사팀, 컨텐츠 개발팀, 학생지원팀 여기에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생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길라잡이에서 학교생활 OT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리고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학교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이쪽 여기 담당자께 연락하시면 응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질문 있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아까 위에 질문은 대답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명단은 우리 조교님이 또 20-2학기 신편입생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20-1학기 또 그 이전 학기 재학생들은 우리 선배님들이 되시겠네요. 네, 선배님들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재학생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어학부의 연락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 한국어 교원으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한국어학부 개강 특강으로 학생회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아마 줌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가 공지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책은 다 줍니까? 아니요. 두 권.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20-2학기 학생들 중에 선물로 드리겠다는 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두 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